네, 안녕하세요. 극단 자유마당입니다. 어, 저희는 그 1995년에 처음 창단해서 저희가 아동 청소년 그 공연을 주로 제작하고 그렇게 공연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단체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현재 그 한국 연극협회, 그다음에 국제 아동 청소년 연극협회, 즉 아시태지 그 한국 본부에 정회원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팀들과 이제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공연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이제 덴마크와 이제 협력해서 그 제일 덴마크,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청소년 국제 연극 축제인 그 에이프릴 페스티벌에 한국 최초로 공식 초청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중국 연극협회에 공식 초청되어서 그 피터팬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이제 저희가 공연을 그 협력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영상을 가미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처음에 이제 그 공연에 저희가 그 디지털 기술들을 이제 융합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 중국 측에서 이제 그 차기작으로 다른 작품들을 어떤 거를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시작된 게 나의 어린 왕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출품되는 이 B612의 전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이제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더 어린 왕자를 그 시각적으로 좀 아름답게 표현해 보고자 이제 그렇게 기획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작품 그 출품하는 콘텐츠는 이제 B6일인데요. B6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린 왕자 그 중국에 그 협력됐던 그 발표됐던 그 작품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작품인데요. 여기에는 그 전에는 이제 미디어 파사드 정도만 저희가 그 기술로 넣었다면 이번에는 그 프로젝팅 매핑 기술과 이제 프로팅 홀로그램, 그 다음에 크로마키 기술, 뭐 다양한 그 영상 기술들이 지금 복합한 융복합 공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그 작품에 이제 저희가 감성적인 작품에 시각적으로 이제 디지털을 그 녹여낸 작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장면 구성마다 좀 영상 기술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어, 하단에 보시는 그 사진처럼 그 뭐 비행사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이제 그 화면 위축에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 여기 보면 지구본이 나오는데 여기에 영상을 묻혀서 미디어 파사드 느낌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또 배경들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 어린 왕자가 소행성 이제 비우길리에서 지구까지 여러 여행들을 통해서 이제 그 행성마다의 특징들을 저희가 그 미디어 파사드나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많이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신 같은 경우에 이제 밀밭에 그런 배경 보시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화려하게 그 영상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새가 날아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보시면 막의 앞과 뒤가 좀 입체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새가 날아갈 때는 뒤쪽에 새들이 이제 지나가고 다시 앞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통해서 좀 더 그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사막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우가 그 앞쪽 그 배우가 그 무대 쪽과 그다음에 막 뒤쪽으로 이동할 때 이제 그때 크로마키 촬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좀 이따 나올 텐데 그 크로마키 촬영을 통해서 같은 장소임에도 다른 장소인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좀 여행을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 장미랑 그 다음에 지금 실제 장미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으로 표현한 장미가 같이 뜨면서 그런 시각적 효과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지금 공연장 그 무대 배경인 무대 외에도 그 관객석 옆쪽에도 이제 저희가 그 플로팅 홀로그램 그 프로젝트 매핑 기술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한 공간에서 좀 그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 프로젝터를 2대 정도만 사용했는데 4대 정도 여건이 된다면 4대 정도를 사용하면 그 VR 그런 스크린 환경 느낌으로 좀 더 관객들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요. 플로팅 홀로그램 이제 많이 듣고 저희가 이제 요건 솔직히는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이긴 한데 저희가 아이디어로 아크릴판을 이제 45도로 세우고 원래는 빔을 위에서 아래로 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바닥 쪽에 TV를 설치해서 그게 이제 반사되는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좀 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크로마키를 촬영해서 이제 배우들이 앞에 지나가고 뒤쪽으로는 저렇게 하얀 그림자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재밌고 또 시각적으로도 좀 더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기법들을 그 예술로서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연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서 마켓 전략을 좀 말씀을 하셔서 목표 시장이랑 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어린 왕자는 그 초등학생,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 좀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여학생들이 많이 어린 왕자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동화로서 저희가 좀 감성적인 부분과 또 시각적인 부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년 이상 된 그 단체로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그 연출 능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기술들은 다른 공연 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예술로 잘 표현하느냐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훌륭한 그 기술 감독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서 같이 콜라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융복합 공연에 저희가 새로운 공연들을 창출하는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공연물로서 저희가 그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거를 오프라인 외에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영상을 그런 그 영상 콘텐츠로 좀 만들어서 그런 공연 관련 플랫폼에 저희가 좀 홍보를 통해서 이것도 사업성이 있는 쪽으로 한번 발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PC 쪽, 모바일 쪽 이렇게 저희가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런 플랫폼들이 그렇게 영화처럼 큰 인기는 없지만 이제
요것도 시대가 지나고 아니면 좀 더 기술적인 게 보완되거나 그 안에서 저희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공연장 수익성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표로 해봤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가상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 뭐 일단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시험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멘토 선생님께서 오셨지만 이제 VR 쪽도 그렇고 다른 뭐 홀로그램도 그렇고 더 많은 기술들을 저희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작품과 잘 접목시켜서 좀 더 예술적이고 좀 더 특별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앞서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조수영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 이후에 서로 상호 간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어떻게 이 데모데이에서 전략적으로 극단 자유마당의 기획안이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극단 자유마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발표 잘 해주셨고요. 우리 제 옆에 이제 김영배 대표님 계시고, 우리 또 오른쪽에는 우리 기획 맡으신 우리 김우찬 님이 계시는데, 발표는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은 이제 뭐 이 연극 분야나 이런 예술 분야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우리 대표님이 워낙 또 이 극단을 또 오래 운영하셨고 또 뭐 세계적으로 많은 협업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작품성이나 뭐 기획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이번 이제 데모데이 때 실제로 구성을 하게 될 심사위원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시고 아까 우리 전 멘토님 말씀하셨던 배진호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는 뭐 이 전체적인 어떠한 그 오프라인 상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 심사위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 발표 자료가 사실 이제 요 발표 자료를 데모데이 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아까 잠깐 들어봤더니 요 발표 자료보다 다른 발표 자료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발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 그 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공연들이 살아날 때 이렇게 이제 디지털 융복합에 대한 공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동안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동심의 세계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들이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이제 공연들을 해주면 문화예술계 전체 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전통적인 연극 그러니까 이제 극단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좀 점수를 드린 이유는 이런 어려운 이 문화예술계에 조금 뭔가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활력소가 이렇게 융복합을 통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선정을 제가 좀 해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 데모데이 때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특히 이제 아이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아이들이 그냥 계속 그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공연도 못 보고 또 심적으로나 굉장히 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던 아이들이 이런 공연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정화하고 새로운 어떤 학년이나 학기에 들어갈 때 좀 이렇게 좋은 경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표할 때 앞에 부분에
극단의 소개는 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극단 소개가 한 3-4장, 4-5장 있으면 뭐 일반적인 거는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극단의 소개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 정도 한 장 정도를 이렇게 좀 추격을 해 주시고, 실제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어떠한 유통 채널이라든가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태블릿을 보고 만화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의 활동들을 조금 이런 공연을 통해서 공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뭔가 미래 세대에 맞는 공연 전략을 짠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앞부분에 어필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데모데이 때 참석했던 분들도 저런 공연이 좀 필요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융복합의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좀 전통적인 이런 공연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공연이 이렇게 세계에도 나갈 수 있구나. 뭐 어린 왕자라고 하는 하나의 작품은 전 세계가 동일하지만 이 한국만큼은 이런 이제 디지털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데모데이 때 좀 각인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기술들은 사실은 제가 뭐 조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인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작품 중에서 인제 미디어 파사트로 좀 많이 들어가서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트가 사실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은찬 기획자님께서. 그래서 인제 이것이 사실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 특히 인제 초등학교 시장에는 어떤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VR 스포츠 교실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못 나가지만 예전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못 하고 체육을 못 하니까 한 교실을 이렇게 VR 스포츠 룸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개념으로 어 세 면을 이제 이런 빔 프로젝터를 쏴 가지고 거기서 뭐 체육 활동을 한다든가 뭔가 뭐 퀴즈를 푼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문체부와 어떤 지자체 주관의 어떤 예산을 통해서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매핑도 이제 그런 VR 개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3면으로 하는 게 뭐 저는 당연히 2면보다는 3면이 훨씬 더 3D적인 어떤 감각을 주고 생동감 있는 내용을 준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이 3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거 하고, 또 제가 하나 여기서 좀 추가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기획 안에도 쓰셨지만 VR 안경 쓰지 않고도 그곳에 온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제 당연히 3면을 하는 게 좋고요. 실제 여기다가 인제 앞서 나가는 것은 VR 스포츠 교실에서는 뭐가 있냐면 인제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그 막에 센서를 달아서 뭔가 인제 배우들이 어떤 막을 터치했을 때 거기서 뭔가가 이렇게 터지거나 뭔가가 이 액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이 동작을 인식하는 그러한 센싱도 있고, 터치를 했을 때 압력을 그 막의 압력을 통해서 센서가 인식을 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주면 그 빔 프로젝트에서 어떤 영상이 나갈 때 그러한 액션이 되는, 인터랙션이 되는 그러한 공간들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동영상이 아니라 어 그 배우와 실제 그런 어떤 3D 프로젝션 매핑에 해당하는 콘텐츠들과 뭔가 연동 작업을 하면, 왜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인제 학생들 대상으로 할 건데 그게 이미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인제 어 영상적인 처리도 좋지만 뭔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미디어 파사트에 좀 적용을 해서 뭐 어 기술적으로나 이런 뭐 콘텐츠적으로는 좀 조금 더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인제 그런 것들을 기술 감독님이 좀 접목해서 '조금 더 인터랙션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연극이 끝나고 뭐 자기가 연극 무대에서 뭐 예를 들어 기념 촬영할 때 자기가 한번 터치해 버리면 뭐가 연극에 나왔던 화면들이 다시 재생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에 어떤 기능들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인제 뭐 크로마키 기술이라든가 뭐 특히 인제 플로팅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에서 쏴 가지고 인제 반사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긴 한데, 뭐 기술적으로는 그 프로젝션에 대한 부분들이나 인제 홀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학교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홀로그램으로 많이 좀 표현해 주거나 또 홀로그램의 콘텐츠들이 뭔가 또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훨씬 그것은 뭐 어
아이들한테 또 연극에 대한 어떤 주제가 어린 왕자가 뭐 행성을 돌아다니고 또 뭐 꽃을 보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사물을 이렇게 같이 터치하면서 활동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가미된 그런 것들을 좀 접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 그런 기술들은 접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또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연이라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인제 뭐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넷플릭스가 뭐 작품성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작품성도 좋지만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박이 났고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제 이런 작품성도 좋고 그런데 이게 인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인제 그 데모데이 때 어필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수익성에 대한 데모데이 때 어필을 실제로 인제 그 마케팅 계획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게 지금 작성해 주셨고 그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좀 작성해 주시는데 요게 쪼금 저는 약간 모호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게 관객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약 76% 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뭐 개인들이 2만 원씩 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세분화된 어떤 뭐 단체 관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 적어 놓으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좀 체계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했구나. 그런 측면도 좀 어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인제 투자자가 온다든가 '아 저거 어 어떤 연극을 통해서 저런 이제 융복한 콘텐츠를 통해서 저게 학교나 이런 쪽이랑 좀 접목해서 교육청이랑 접목해서 좀 단체로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랑 좀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하면 고런 세부적인 예상 매출의 어떤 항목들 그러니까 뭐 단체 관람이라든가 지자체 관람 이런 것들을 좀 다 포함해서 몇 명이 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필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게 보니까 그냥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800석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만 돼 있어서 요게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모데이 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표현돼 지고 그리고 이제 데모데이 때는 아까 뭐 나레이션을 좀 읽으신다고 했는데 그 연극의 한 장면을 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른 게 인제 참가자들이 전부 다 인제 이런 앱이나 어떤 서비스 이런 쪽으로 뭐 콘텐츠를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인제 뭐 플랫폼에서의 어떤 콘텐츠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왔다고 하면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것들을 어 업계 분들을 좀 대표하신다 생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어필을 하시면 어 아주 좋은 성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웠던 환경을 좀 이렇게 극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이 작품과 또 문화예술계 특히 어린이 공연, 청소년 공연에는 굉장히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좀 화제거리가 되는 이제 그런 공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총평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일단 데모데이 날에 영상과 함께 이제 낭독극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 안에는 이제 뭐 공연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간단한 노래나 대사들이 이제 포함될 텐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나요? 혹시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데모데이 때는 영상이 요렇게 인제 실제로 요 화면들을 보니까 영상들이 있으니까 요게 영상이 나오면서 인제 실제 배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장면들을 잠깐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데랑은 좀 다르게 다른 데는 인제 당연히 PPT나 뭐 이런 쪽으로만 보여주긴 할 텐데 요건 인제 공연이다 보니까 공연은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어떤 대사라든가 또는 장면들을 실제로 보여주면 이게 왜 필요한지, 이 공연이 이런 공연들이 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형태의 PT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VR 안에서 이렇게 뭐 공연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그렇게 어떻게 지금 대표님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 VR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떤 협업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VR 기술이나 VR 콘텐츠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뭐 2014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미래는 이런 VR 실감형 콘텐츠 시대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게임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장비에 대한 어떠한 한계 때문에 좀 침체됐다가 2018년, 19년도부터 이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 계기가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VR에 대한 실감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의 어떤 핵심이 이제 실감 기술 VR과 AR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자되고 계속 이제 마케팅의 어떤 키워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VR 쪽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희는 이제 제가 소개를 아까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교육용 콘텐츠 VR 콘텐츠를 만들고 학교에 보급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육적으로 보면 VR을 딱 쓰면 아이들이 직접 뭔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실감 있는 어떠한 장면들을 다 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기회가 안 오니까 보면서 이 어린 왕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VR 콘텐츠로 좀 만들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실제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연극하는 장면을 다 실제 찍고 그것을 이제 마치 축구 선수가 이제 위에 헬멧에다가 360 카메라 같은 거를 딱 하고 축구를 막 하면 실제 헤드셋을 쓰고 있는 이제 관객은 내가 축구 선수의 시각으로 공을 차면서 내가 마치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런 개념처럼 이제 연극의 어떤 VR을 위한 연극이라고 하면 내가 연극 배우 한 사람이 돼서 그 연극을 다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내가 어떤 연극의 주인공이 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어떤 역할극을 VR에서 내가 쓰고 직접 그 대사와 그것을 한다든가 이런 쪽에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VR 콘텐츠로 연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전체 다 이제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이제 유니티나 이런 어떤 얼리언 엔진을 써가지고 이걸 완전히 이제 가상의 CG를 통해서 이 장면들을 그대로 3D 모델링하고 이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상황으로도 또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전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뭐 책에서 뭐 내가 주인공이 돼서 책에 들어가서 인쇄가 되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이 나오듯이 내 연극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근데 지금 이제 가상현실로 그것을 해보는 거죠. 가상현실로 해보려면 그러한 주인공과 이런 것들이 다 VR에서 이제 구현이 되고 내가 이제 그 주인공이 돼서 대사와 대화를 막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시도한 영화는 있죠. 왜냐하면 VR 영화는 있는데 VR 연극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창작 분야에서 이 디지털 융복합으로 이 자유마당 우리 극단 대표님 포함해서 이 우리 단원분들 스태프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특히 청소년 연극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헌신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융복합을 많이 시도하셨기 때문에 이 VR을 통한 연극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 아주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학교나 이런 유치원 쪽에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제 컨텐츠가 플랫폼으로 계속 실려서 나가면 거기에 이제 실려가지고 계속해서 보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지금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 맡으신 우리 김은찬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를 통해서 VR로도 이거 한번 적용하자. 그래서 관객들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VR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VR로 연극을 아예 다
이렇게 내가 즐길 수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또 연극이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메타버스로 참여하는 연극제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유극단만큼은 좀 IT와 접목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그런 이제 극단으로 좀 이제 브랜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융복합 이거 이렇게 하셨던 걸 보면서 이 자유극단 자유마당의 이 대표님 포함해서 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질문하는 게 좀 그렇지만요. 이번 저희 이번에 요 페스티벌이 이렇게 어떤 사업의 기획안이나 이런 마켓 방향 같은 거를 보고 그냥 어떤 격려의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상금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떤 다른 분야들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 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페스티벌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걸 멘토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은 그 서울시 캠퍼스 타운 사업에서 그 사업의 네. 일환으로 이제 각 서울에 있는 각 지역 대학의 캠퍼스 타운이 있고 그쪽에서 이제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창업과 취업, 뭐 스타트업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캠퍼스 타운에 비해서 성균관대학교 이번 캠퍼스 타운의 그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은 그 뭐 성균관대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고 그걸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올해가 두 번째 진행되는 거고요. 이 페스티벌은 뭐 특별하게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공모전 형태가 있지만 특히 이번 저희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페스티벌은 다른 공모전과 다르게 이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예술과 이것이 또 앞으로 4차 산업을 이끌어가야 될 다양한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 그게 지금 여러분 하신 것처럼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출한 뭐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뭐 우수한 아이디어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것이 저희가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뭐 절대적으로 막 지원하고 무조건 끌고 간다 이런 개념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게 더 지금처럼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데모데이에서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멘토를 듣고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계기로 삼고 있어서 오늘 지금 극단 자유마당도 지금 멘토분하고도 얘기를 하셨고 실제 본선 데모대회에 가서도 심사위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실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날 당일의 순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날 받았던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에 대한 조언과 이런 가능성을 경험 삼아서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융복한 콘텐츠 문화의 극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이제 해야 될 시간이어서요. 다 이제 무대 앞으로 잠깐 모이시고 멘토님들 중심으로 양옆으로 서서 우리 같이 기념사진 촬영함으로써 이렇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도 가운데 무대 앞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 네, 감독님께서 위치를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우유미디어 랩입니다. 네, 우유미디어 랩 유동석입니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 다 서신 거 맞죠? 네, 위치 아주 잘 서셨고요. 네, 머리 위에
이모지 표현, 감정 표현이 드러나는 아이콘 중에서 하트도 있고 뭐 방금 하셨던 오케이도 있고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나씩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 동작이 크고 이렇게 신명나는 춤 동작 같은 거 골라서 하나 해볼게요. 네, 지금 한번 골라서 움직여 보시죠.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아무거나 하나씩 네, 동작 큰 놈으로 골라서 우리 이석훈님까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누르시는 거예요. 고르신 거. 하나, 둘, 셋.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다른 카메라로 넓은 앵글로 찍을 건데요. 처음에 하셨던 머리 위에 이모티콘 뜨는 걸로 한번 골라서 하트 좋고요. 뭐 따봉도 좋았고요. 오케이도 좋았고요. 1번 카메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띄워주세요. 네, 잘 찍혔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넓은 앵글 똑같이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뜨는 걸로 골라서 찍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